네, 반갑습니다. 저는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절을 세장하자 좀 기쁜 소식으로 또 찾아뵈야 되는데 명절도 제대로 보내지 못하고 끼니까지 굶으면서 지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국회 문이 열리자 이렇게 바로 찾았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잘 알고 계시다시피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국회 정론관이나 정부 부처나 찾아다닐 일이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수없이 굶기도 하고 수없이 농성을 하면서 보수도 했고 때로는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온 세월이 길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노동운동이 다른 운동이 아니라 법대로 좀 해달라는 요구가 가장 큰 요구인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그것이 옳은 법이든 잘못된 법이든 법대로라도 좀 해달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 이 시대적 어떤 과제로 되어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늘 노동자들의 폭력성만 부과되고 노동자들의 잘못이 있냐 보도되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 마음들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노동자들이 여기에 찾아주셨습니다. 며칠 전에는 그 톨게이트 노동자들도 대법 판결이 났지요. 그 대법 판결의 결과에 따라서 모든 노동자들을 직고용해달라고 했지만은 그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도로공사의 입장을 들으면서 과연 우리나라는 법이 존재를 하는가 이렇게 또다시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녀와 보니까 거기도 참 아픔이 많더라고요. 거기도 가족이 있고 또 누구의 부모이기도 하고 누구의 자식이기도 하고 한 분들이 모여서 내 생전 처음으로 농성이라는 것을 해보는데 그것도 명절 기간에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국가란 무엇인가, 우리 국민에게 국가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추석 당일에는 김수욱 비정규직 지회장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단식 47일째였습니다. 대법원까지 승소한 현대기아차 불법 파견을 정부가 시정해달라는 정당한 요구를 걸고 단식 농성을 그동안에 진행해 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5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측 폭력 힘비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사진들이 앞에 들고 있는 피켓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청이 현대차는 경비와 구사대를 동원해 무자비하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몰아내고 원청이 고용한 촉탁직 노동자들을 대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대법원과 노동부가 현대기아차 불법 파견을 선고한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라는 것이지 폭력으로 내쫓아라는 것은 아니었다 생각을 합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와 똑같은 차를 만들고 관리자들에게 지시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성과금은 커녕 온갖 차별만 받아온 것이 현실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력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지 벌써 3년째입니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년 넘게 대법 판결을 무시하고 폭력과 행사 사측에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는 것은 어떤 노동 존중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정의입니다. 불법 파견 당사자인 재벌 총수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고 정규직 전환시 시행명령을 강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울산에서, 아산에서, 전주에서
그리고 경기도 광주에서 현대기아차 비정규 노동자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울산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김정은 지회장님 오셨습니다. 전주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이병훈 지회장님 오셨습니다. 현대차 아산 사내 하청지회 윤성규 지회장님 오셨습니다. 기아차 소아 비정규직 지회 김용기 지회장님 오셨습니다. 기아차 광주 비정규직 지회 김종대 지회장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먼저 그럼 김정훈 지회장님의 현대차 폭력 사태 규탄과 관련해서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지회장 김정훈입니다. 15년입니다. 15년 동안 현대차의 불법을 용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노동을 착취당하고 임금을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발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일방적인 선거부터 불켰습니다. 매년 회사가 노사협의를 통해서 현대차에서 성과금을 지급했다. 그 자료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회사는 그걸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돈이 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주머니로, 아니면 자기들 횡령으로, 자기들 고관을 치렀겠죠. 이거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8개월 동안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8개월 동안 교섭 진행하면서 저희가 합법적인 진행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주간을 서식 교섭도 기간을 줬습니다. 저희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가 15년 만에 처음으로 얻은 합법적인 정의라서 저희가 회사에 기회를 줬습니다. 2주간 서식 교섭을. 그런데 회사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3일, 4일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합법적인 파업인 태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5일째 태업을 진행할 때 회사는 거기서 일하는 조합원들을 강제 전직시켰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퇴근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상시 주간으로 출근해라. 합법적인 쟁의의 파괴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정규직지회는 그날 지침을 내려서 저희 공정을 되찾기 위해서 사수를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500명이 있었습니다. 500명이 저희 150명을 몰아내는데 발발한 소리부터 도로까지 밀어라. 정말 치열했습니다. 저희는 저희 공정을 찾기 위해서 했습니다. 저희 조합원들은 이 부당함을 얘기하려고 갔었는데 마치 언론에서는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식당에서 밥을 안 줘서 싸웠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의를 했고요. 이 부분을 좀 바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정말 합법적인 정의를 했고 저희가 정말 열심히 투쟁을 했고 그리고 그 공정을 사수했습니다. 9월 9일부터 다시 원상복직됐습니다. 현대차는 저희 비정규직지회의 파업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희 현대기아차 공동투쟁의 6개 지회가 다 같이 투쟁하면서 대응해 나갈 겁니다. 어느 한 지회가 회사에 탄압이 받는다면 5개 지회가 다 파업으로 동조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폭력 사태 제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차는 반성하십시오. 저희는 부당한 노동행위를 한 게 아닙니다. 저희는 정당한 정의행위에 합법적인 파업을 했습니다. 다시는 저희들에게 폭력과 탄압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합법적인 정의 권한을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충분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 바로 파업권을 행사하거나 이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태업 정도를 통해서 대화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이 더욱더 안타까운 일입니다. 바로 이어서 기아차 소아 비정규직지회 김용기 지회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날
바로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김석 동지가 우리가 제발 법대로 해달라는 요청으로 30일에 단식을 하고 있었죠. 그 동지는 지금 살을 깎고 뼈를 깎는 고통에서 많은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저 또한 지금 13일에 집단 단식을 동지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서서 자유발언으로 하고 싶은 얘기 꼭 하고 싶어서 요청했습니다. 지회장의 직책이 아니라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는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국민의 대표를 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는 곳입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노동자지만 이 법대로 해달라는 요구가 이렇게 힘든 싸움인가? 사적으로는 제가 별명이 곰돌이 푸입니다. 언제나 먹는 거 좋아하고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때 이미 9kg의 살을 깎고 나왔습니다. 13일밖에 안 됐지만 9kg를 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들의 요구들이 얼마나 외쳐지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법치국가라고 얘기합니다. 법은 지켜야 된다고. 근데 재벌들 앞에서는 그 법들은 소용이 없습니다. 벌건 대낮에 폭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법을 안 지켰을 때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다는 것은 지난 15년의 세월 이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되는데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면 한 사람당 3,4천만 원의 이득이 생깁니다. 15,000명 이상 되는 인원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했을 때 한 해 수천억의 인건비만 해도 돈을 버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 처벌이나 어떠한 조치도 안 당한다면 그렇다면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법을 지키는 사람은 노동자고 그리고 힘없는 약자만 법을 지켜야 되는 건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고용노동부 그리고 검찰 그리고 문재인 정부 또한 지금 15년의 세월이 흘러가면 대통령이 벌써 3번이 바뀌었습니다. 처음 초창기 때 촛불이 들어섰을 때 심정은 그랬습니다. 이게 나라냐? 그리고 너무한 거 아니냐? 해도 너무하다. 이제 나라가 좀 바뀔 것이라 기대를 했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은 아주 단순한 요구입니다. 제발 법대로 불법에 대한 처단은 지금 검찰과 노동부가 거기에 대해서 행정을 집행해야 된다 요구를 한 지가 15년입니다. 15년의 세월 동안 임금은 착취되고 노동자는 탄압받고 그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서 호소를 해도 그리고 외쳐봐도 몸을 살을 깎고 뼈를 깎는 이 고통도 참아내고 외쳐봐도 바뀌는 건 없습니다. 얼마 전 조국 기자회견도 봤습니다. 법을 무시하는 이 재벌들에 대해서 누구 하나 기자회견에서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국회에서 재벌을 위한 법은 일사천리로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러나 법을 만들고 법을 개무시하는, 지키지 않아야지 우리한테는 이득이라는 것을 법을 지키지 말라고 방조하고 강요하는 것은 이 방조하는 고용노동부와 검찰과 행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국회의원, 국민의 대변이신 국회의원 분들께서 저희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언론에서도 사실을 다루고 제대로 된 보도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밥 달라고 투정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보를 사실 확인조차 없이 대낮에 백주 대낮에 폭행을 했는데도 노동자들의 무리한 요구라고 포장이 됐습니다. 저 밥 한 끼 굶는 거 너무 힘듭니다. 복식하려면 이 하루가 3일에 제가 좋아하는 소주 한 잔에 삼겹살도 못 먹는 게 하루가 3일치를 희생해야 됩니다. 이 투쟁 김수혁 동지가 먼저 하다가 쓰러졌습니다. 노동자가 쓰러지면 잠깐 보도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제2, 제3 끝까지 이 투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정당한 요구고 우리의 요구는 이 사회를 반드시 바꿔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을 저질러도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그게 합법화처럼 포장되면 그것은 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법치국가에 산다고 항상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은 불법 파견과 최저임금 계약으로 인한 최저임금 강탈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장은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계약하면서 삽입권이 늘려가면서 우리는 합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너희들 최저임금 안 줘도 된다. 앞으로 임금 1만 원이 돼도 그거 안 줘도 된다. 5년간 임금 독일 선언까지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노동자의 권리는 세금 뗄 때만 열심히 유리지갑처럼 세금을 떼야 되는지, 그러면서 공무원, 고용노동부는 그것을 방관하고 검찰도 비호하면서 노동자의 권리는 착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힘듭니다. 저도 노동운동 이 하는 것이 우리 아들한테 아빠 왜 싸워? 그런 얘기 들을 때 불법을 우리들한테만 법은 적용되고 재벌들한테는 법이 없어서 힘들게 싸우고 있다 라는 말도 못하겠습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들이, 외침들이 언론과 국회에서 많이 다뤄지고 국민의 대변하는 목소리들이 더욱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과 그리고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국회의원 김종훈 님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우리의 정당함은 끝까지 외칠 것입니다. 어떤 방식이라도 외칠 겁니다. 그 외침의 소리에
고용노동부 경찰은 벌금 딱지를 바로 내더군요. 그렇게 빠르게 벌금을 매기고 노동자를 핍박하는 건 빠릅니다. 15년이면 불법 파견 15년이면 진짜 해먹을 만큼 해먹고 많이 봐줬습니다. 이제 재벌의 불법을 모르는 시민들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사회가 다시 정의롭게, 그리고 이건 아니잖아, 제대로 된 나라다운 나라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또 하십시오. 예, 13일간의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심정을 말씀해 주셨고, 노동자로 살아가면서 보는 세상과 국가라는 것이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현대차 산해 하천지회 윤석열 지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기자회견을 남겨드릴 건데요. 앞에서 두 분의 지회장 누님께서 말씀하신 중복된 내용이 있어서 2페이지 중간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9월 5일 목요일 15시 15분경 금천산업업체장은 조합원을 포함한 A조 전 직원을 모아놓고 전원 퇴근할 것, 그리고 다음날 9월 6일부터 A조 전원 수출구두 낙진 제거 공정으로 강제 전환 배치를 지시했습니다. B조 오전조는 정상적으로 일을 마친 상태로 생산 타격이 심한 A조 파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금천산업업체장은 현대차 원청에 A조 공정만 일시적으로 반납했다고 했습니다. 15시 30분 약속이라도 한 듯이 폭력 경비들이 조합원을 끌어내고 지회 간부들의 출입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폭력 경비들이 그렇게 하는 동안 원청 관리자들과 원청에서 고용한 촉탁 계약직들이 금천산업 태역 공정에 투입되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 원청 관리자들은 이 시간부로 이곳은 정규직 공정이기 때문에 업체는 나가라고 했습니다. 현대차는 스스로 불법 파업을 인정한 셈입니다. 산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자 현대차 원청이 폭력 경비를 동원해서 파업 중인 조합원들을 강제로 끌어내고 그 자리에는 현대차 원청이 고용한 대체 인력이 투입되어 라인을 가동시켰습니다. 산해하청 비정규직들에게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노동 3권 중 단결권과 교섭권만 가능하고 파업권은 있지만 파업해도 소용없으니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면 원청에서 불법 대체 인력을 투입시켜 파업을 무력화시키는데,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도 없고 불법 파업으로 나서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업이 무력화되는데 원하청 사측 어느 누가 두려워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19년 성과금조차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또 위험하고 힘든 일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도맡아서 하고 있는데, 임금에서 차별받고 복지에서 차별받고 심지어 성과금조차 차별받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인 우리는 부러질지언정 절대 굽힐 수 없다는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합법이 불법으로 무력화되는 현실에 우리는 합법과 불법을 따지지 않는 파업으로 반드시 현대기아차 생산을 멈추고야 말겠습니다. 불법 파견 범죄자 정보부 정의선을 구속하고 현대기아차 재벌만 비호하는 고용노동부 부당노동행위 즉각 처벌하고 정규직 전환 시정명령 즉각 이행하라. 2019년 9월 16일 전국
금속노동조합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6개주의 공동투쟁위원회 이상입니다. 예, 명절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복귀를 굶고 단식을 하다 명절이 끝나자마자 여기 청원을 찾았습니다. 이 노동자들의 아픔에 또 호소에 귀 기울여 주시고 또 많은 보도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